앱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라는 사용자 스토리보드 형식의 마인드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스토리보드 형식의 마인드맵은요, 절차와 프로세스가 있는 분야라면 어떤 분야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화면에 보고 있는 예제는요, 특정한 고객이 자신만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싶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발주했을 때 일어나는 초기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요구사항 분석 프로젝트 일정 부분의 첫 번째 단계는 고객 인터뷰입니다. 고객과 기업이 만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업이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든지 가능하지 않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팀이나 기술팀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그 설계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 혹은 솔루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객한테 이 부분은 버리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추가를 하세요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객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협상 및 조율에 들어갑니다. 그 제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또 다른 기업을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고객 인터뷰로 돌아갈 겁니다. 협상이나 조율 단계에서는 비용이나 일정,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이 일정 협의에는 사실 전체적인 인력 배분이나 어떤 솔루션을 쓸 것이냐, 이러한 재반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일정을 잡는 거죠. 그게 끝나면 실질적인 그 예산에 의한 비용이 집행이 되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선 지급된 계약금을 갖고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내부 인력을 쓸 거냐, 외주 인력을 모집해서 할 거냐를 판단을 해서 팀을 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요구사항 분석과 프로젝트 일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화면 설계 및 UX 도출에서는 고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쪽하고 어떤 같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고객 교육을 해줍니다. 솔루션 교육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함께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걸 실제로 화면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 하는 메뉴와 기능들을 정의합니다. 메뉴가 정의되고 나면 그 메뉴들에 따른 화면들이 설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UX나 UI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설계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거쳐서 이제 고객들이 개발이 될 때마다 어떤 테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냐, 그리고 컨펌을 할 거냐 같은 프로세스를 정립합니다. 이게 바로 화면 설계 및 UX 도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꼭 전부가 다 맞아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고요. 이러한 프로세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세스죠.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용자 스토리보드 형식의 마인드맵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스토리보드 형식의 마인드맵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겠죠. 화재가 발생하면은 주변에 큰 소리로 그 사실을 전파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를 부르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시험장 입실 및 시험 과정도 있겠죠. 수능을 보러 가든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보러 가든 일단 수험장 앞에 도착하면은 종이가 한 장씩 붙어 있죠. 자신 시험을 볼 수험장 정보하고 그 수험장의 수험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인증받고 시험에 임할 수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식 시간이고 그게 끝나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삼국시대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요 사건을 정리해서 이러한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타임라인처럼 연도와 일어났던 사건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주요 사건들만 모아가지고 보는 이러한 보드 방식도 택할 수 있을 거고요. 재난 생활안전,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은 TV나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마인드맵 형식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온 조립 가구를 만들 때
그 안에 설명서나 매뉴얼이 있죠. 그걸 열게 되면은 그림과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인드맵 형식으로 좀 더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구성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당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마인드맵을 하나 만듭니다. 자, 왼쪽에서 최상위 노드의 하위 노드 정렬 방식을 보면요. 이겁니다. 자, 1단계의 하위 노드 정렬 방식은 이거고요. 2단계도 마찬가지, 3단계도 마찬가지, 4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갈수록 뭔가 노드의 변화가 없어요. 노드의 크기도 같고, 폰트도 같고, 폰트 사이즈도 같습니다. 노드 바탕색도 똑같습니다. 이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새로운 요약 노드로 묶여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드의 행도 새로운 요약 노드로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맵 스타일 창을 띄우고 최상위 노드의 노드 정렬 방식은 이겁니다. 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노드 정렬 방식은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선은 수평선입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노드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폰트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고정폭을 만들기 위해서 노드 모양의 최소 노드 넓이와 최대 노드 넓이를 똑같이 맞출게요. 3으로 맞추고 폰트 사이즈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자, 왼쪽에서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4건에서 3건 정도 존재를 합니다.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를 맞고 첫 번째 노드는 4개가 있죠. 두 번째도 4개.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새로운 요약 노드로 묶고 있죠. 자, 앞쪽에 최상위 노드를 선택하고 오른쪽을 눌러서 삽입, 노드 추가, 새로운 요약 노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작업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노드 추가, 새로운 요약 노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인드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용자 스토리보드 형식의 마인드맵을 그려봤고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